아빠는 해외 출장 중이시고. 여기 입만 벌리면 구라가 줄줄 나오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대충 180 정도에 까만색 후드티 쓰고. 자신을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있다는 거짓말과 남친이랑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겠다. 아빠는 해외 출장 중이시고 남친은 보스턴에 있고. 미국에 유학 중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짓말도 하는 시연. 오, 보스턴. 뉴욕에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뉴욕이랑 헷갈렸나 보네. 나 도서관에 책 반납할 게 있어서 먼저 좀 가볼게. 참 어렵게도 산다. 수업 시간 선생님이 작문 수행평가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주단태? 그리고 이 글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글이다. 안시연. 허언증이라 그런지 소설도 잘 쓰나 봅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상담실로 오도록. 네. 상담실에 온 시연에게 봉구는 한 노트를 내미는데 일기장인가요? 네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걸 적어 이루어지게 될 거야. 네. 봉구 선생이 시키는 대로 늘 머릿속에 그리던 존재를 적는 시연. 남자친구 석피로. 지금은 머나먼 보스턴에서 스터디 중. 장신의 모델 포스의 간지남. 하지만 언제나 나만을 바라봐준다. 그리고 5년 전부터 어디선가 나를 주시하는 스토커가 있다. 스토커는 대체 왜 넣는 거야? 컨셉충인가? 다 썼으면 일기장 놔두고 가봐. 시연아, 오늘 남친한테 영상통화 한번 걸어보는 거 어때? 예전부터 구라쟁이 시연이 안 입고 왔던 별이는 일부러 남자친구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 얼른. 지금이 11시니까 보스턴은 아마 밤 10시일걸? 요금도 좀 많이 나오고. 수업종이 살렸다. 다음 쉬는 시간엔 꼭 하는 거다. 알았지? 끈질기네. 이러다 쪽팔리게 다 들통날 위기인데요. 그때 2학년 3반에 한 전학생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전학생 석피로다. 석피로? 안녕하세요, 석피로라고 합니다. 피로는 미국 보스턴에서 살다 왔다. 보스턴? 아까 시연이 일기장에 썼던 상상 남친이잖아. 삐자리 찾아가서 앉아. 진짜로 소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피로는 시연에게 다가오더니 오래 기다렸지. 보고 싶었어. 남자친구인 척까지 합니다. 아니, 정말 남자친구가 맞는 건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가 그랬잖아, 선물이라고. 그치만 정말로 피로가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착한 학생은 선생님 말을 믿어야지. 봉구 마법사야 뭐야? 악마인가? 실은 쉬는 시간 내가 만나자고 쫓아다닌 거야. 본격적으로 시연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는 피로. 굳이 애들 다 보는 앞에서 통기타를 치고 존나 눈치 없게 달달한 스킨십도 서슴지 않습니다. 덕분에 여학생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시연. 그동안 잠깐 오해를 했었네 내가. 친구들도 더 이상 시연을 구라쟁이로 보지 않게 됐죠. 아니야, 괜찮아. 여전히 이 상황이 잘 믿기진 않지만 하지만 별이는 여전히 시연을 의심하네요. 어쨌든 미안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라니? 내 이야기. 그렇습니다. 피로는 시연이 만들어낸 인물 그 자체. 대략적인 프로필 설정만 해둔 상태라 앞으로의 이야기거리를 더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너가 더 좋은 이야기를 써줘야지. 시연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상담실을 찾아왔는데 일기장이 필요하다. 피로는 제가 일기장에 적은 대로만 행동해요. 이제 미국으로 돌려보낼까? 아니요. 이제부터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상한 계약서를 써야 일기장을 넘겨주겠다는 봉구. 할게요. 그런데 수락함과 동시에 서명란에 피로 물든 이름이 새겨집니다. 굿 초이스. 정말 이 선택이 굿 초이스일까요? 일기장의 주인이 된 시연은 그동안 꿈꿔왔던 로맨스를 마음껏 펼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쓴 스토리인 만큼 어떤 설렘도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시연이네 부모님이 하시는 과일 가게가 여기라고? 아 그렇다니까. 안 그래도 심란한데 자신의 뒷담화까지 듣게 된 시연. 장사도 더럽게 안 돼서 팔이 날리고 있을까. 아빠는 해외 출장 중이시고. 시연은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다고 구라를 쳤었죠. 마침 시연을 의심하는 별이한테 딱 걸렸네요. 계속해서 자신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박별이 죽도록 미웠던 시연은 결국 일기장에 별이의 이야기까지 씁니다. 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선 넘네. 하지만 별이는 다름 아닌 피로의 손에 제거됩니다. 어떡해. 네가 그런 거야. 이날 이후로 피로가 무서워진 시연은 피로와 멀어지는 스토리를 일기장에 쓰는데 피로는 나에게 실증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로 했다. 지 얘기 쓰는 건 알아가지고 시연 앞에 나타난 싸늘한 표정의 살인마. 그런데 순순히 멀어질 줄 알았던 구라 남친이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는데요.
피로야, 내려와. 나는 사진 찍었어. 너 지금 사진 찍을 때야? 시연이 없이 살 수 없어. 석피로, 시연아, 난 너가 필요해. 내려와. 이건 아니잖아. 할 수 없이 잽싸게 스토리를 다시 쓰는 시연.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피로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글을 씀과 동시에 난간에서 내려오는 피로. 아무래도 처음부터 캐릭터 설정을 잘못한 것 같군요. 나쁜 년까지 내가 처리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섭섭하지. 이제부턴 내가 납득이 가는 이야기 써주길 바래. 존나 무서운 놈이었네. 결국 다시 상담실에 온 시연. 이제 그만할래요. 작가는 스토리와 캐릭터에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끝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뉴욕에 있는 아빠한테 연락을 할까? 아니면 보스턴에 있는 피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할까? 말도 안 돼. 지금 여기다가 거짓말을 더 만들라고요? 그럼 네가 지금까지 한 거짓말은? 더 이상 거짓말에 자신이 없어진 시연은 일기장을 불에 태워버리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짜잔, 내가 돌아왔다. 우리 피로가 불구덩이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덜덜. 그렇게 개무서운 달밤의 추격전이 시작되고 시연은 황급히 신문부실에 들어와 숨었는데 시연아, 다행히 상우와 예림이 있었네요. 하지만 바로 뒤쫓아온 피로. 그지 꼬라지네. 야, 석피로 괜찮아?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제 다 그만하고 싶어. 네가 원해서 온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건 네 사랑뿐이야. 미안해. 그런데 이들을 따라온 또 하나의 존재. 야, 이건 또 누구요? 스토커? 스토커? 어디선가 나를 주시하는 스토커가 있다. 으유, 그러게 이딴 건 왜 썼어 컨셉충아. 피로와 스토커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재빨리 도망치는 시연. 피로는 시연을 따라가려 해보지만 스토커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도망치던 시연은 아이들과 길이 엇갈려 혼자 남게 되고 시연아! 시연아! 결국 스토커와 마주치는군요. 다음 날 누가 쓴 건진 몰라도 우리 반 애들 실명이 나. 피로라는 애가 있었나? 시연의 존재가 사라지고 피로를 비롯한 모든 기억도 사라져버렸는데 그때 상우가 메모리 카드에서 피로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잠깐. 방금 네가 얘기한 석피로.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리고 다음 사진에 등장하는 봉구 선생. 봉구쌤이야. 예림과 상우는 곧장 상담실에 몰래 들어가 서랍을 뒤지고 계약서? 위 계약 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피로 서명을 한다? 피? 제일 중요한 단서를 찾았네요. 그때 봉구가 상담실에 들어오는데 과연 이 둘은 봉구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드린 작품은 드라마 악몽선생의 5, 6화를 요약한 것입니다. 악몽선생은 총 12부작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당 러닝타임이 약 15분 정도의 짧은 이야기인데요. 의문의 선생님이 아이들의 뒤틀린 욕망을 이용해 파국으로 이끄는 이야기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악몽선생은 현재 넷플릭스와 바바요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세요. 리씨네는 다음에도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